네, 오늘은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이제 양대 산맥으로 저희가 삼권 분립, 그러니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중에서 입법권, 행사로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또 그 법률이 가지는 의미, 또 그게 법의 지배로 발전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또 헌법의 다른 한 축인 인권의 보장에 대해서,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본 것처럼 이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와 의무인데 대부분의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죠. 인권에 대해서 10조부터 37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총강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사실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 조문들을 본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헌법 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1215년에 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부터 어쨌든 그때 최초로 어떤 그 권리들을 문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특히 1600년대, 1700년대 오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종이에 남기는 거죠. 국왕한테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음을 특히 시민 계급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이제 그것들이 문서화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히 이렇게 미국에서 혁명, 프랑스에서 혁명 등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창출하면서 그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제라든지 아니면 뭐 의학 내각들의 경우든지 간에 뭔가를 그 나라를 개번역을 시키면서 뭔가를 이제 처음 시작할 알리면서 종이에 뭐 남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 축으로는 이렇게 발전되어 온 인권들을 이제 헌법에 넣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특히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투표를 해서 이제 국내 대표를 뽑는 방법들, 그런 권력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이 내용들이 이제 헌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이야 이게 당연한 저희가 컨센서스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게 발전되어 온 거다.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거라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서로 비슷비슷한 내용들도 좀 나오고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도 나오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다가 A로만 해석하고 있었는데 약간 B가 나오면 해석이 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진짜 특히 이런 인권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즉슨 이게 논리 정연하게 만들어졌다기보다 역사적 발전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버전이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는 A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주문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간극을 메우다 보니까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뭔가 확 딱 떨어지는 느낌은 없잖아요. 좀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그 세계의 어떤 역사적 발전의 이 산물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됐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에 21개 인권 조항이 들어가게 됐었고 그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9조 뒤에 있는 38조, 39조는 의무에 관련된 거니까 37조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옛날에는 21개 조항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거의 30개 정도로 해서 한 10개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인권이니까 인간이면 휴먼이면 가져야 될 권리라고 하는데 사실 뭐 발전되다 보니까 꼭 모든 인간이 그러면 이게 국민에만 한정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기만 하면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이냐 그리고 인간이 꼭 자연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냐 심지어 혹시 국가기관이나 공조직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권리들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 확인된 것들을 크게 양분을 하면 약간 자유권과 관련된 논의가 있고요. 사회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인제 나중에 가면 이게 확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유권은 저희가 이제 천부인권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간이라면 그냥 기본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누려야 될, 배타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들을 저희가 자유권이라고 설명을 좀 하는 편이고요. 사회권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권리, 이제 있어야 되는, 그게 인제 어떤 천부인권이라기보다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배경이나 그 구체적으로 그 설계하는 그 내용들은 이제 만들어가는, 형성해 가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권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어 국가로부터 아닌 공행정 작용으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제한하지 말라."고 방어하는 권리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권은 구체적으로 형성이 돼야지 내가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국가의 노력을 로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좀 재정 능력이 부족하면 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요구를 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권은 좀 형성되는 거, 좀 만들어가는 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권은 현재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일반적으로 사회 시간에 배우는 기본적인 인권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유권 위주로 천부인권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는 주로 자유권에 근거한 사상이고, 최근에 와서는 이 사회권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미국 헌법에서는 사회권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인제 처음 시작은 자유권에서 시작된 건데, 하다가 이제 사회권도 늘어나게 된 거고, 지금에 와서는 약간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분이 또 약간 모호해지는 경계들도 분명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일도양단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개념상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인제 자유권과 사회권을 각각 이렇게 천부인권, 생존권, 주로 생존권이기 때문에 인제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받아야 되는, 급부를 받아야 되는 권리. 그래서 이거를 인제 저희 국제인권법 시각으로도 보면, 인권법에 인제 A 규약, B 규약 해서 국제인권협약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 있고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 있는데, 주로 인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가 자유권의 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련된 어떤 형성하는 권리들에 관련된 것이다. 예. 크게 이렇게 인제 A 규약, B 규약, 거꾸로 인제 B 규약, A 규약으로 아 이제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거는. 일단 인권의 종류를 인제 처음에 자유권, 사회권으로 나눠 봤지만, 또 이거 예전에는 이건 한 4 가지 정도로 또 4지위로 해서 나누셨던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인데, 이제 자유권, 사회권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아까 봤으니까. 참정권이랑 청구권은, 이 참정권과 청구권은 저희가 봤던 그 권력 분립과도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적어도 입법, 행정, 사법에서, 사법의 인제 그 법관, 판사를 뽑는 거는 이제 투표로 뽑는 건 아니니까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입법부의 어떤 국회 구성원이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행정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지방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이 인제 그 행정에 참여를 해서 나의 어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참정권은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공직에 나가 선거의 자유도 있을 것이고, 피선거권도 가질 되는 것도 있고, 되게 민주주의, 투표 이런 거와 되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정도의 권리는 제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 봤기 때문에, 참정권은 약간 자유권에 인제 같이 껴서 발전되어 오긴 한 건데, 이거는 약간 이제 그냥 우리가 인제 신체의 자유에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그런 거와 다르게, 뭔가 인제 다른 의미가, 좀 정치적인 의미가 좀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권리들이 좀 모여 있는 게 있습니다. 국무단위권도 포함해서, 국민 투표권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주로 권리들을 저희가 참정권이라고 따로 이제 떼서 공부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청구권은 바로 이 재판 청구권이 인제 가장 그 청구권의 으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청구하는 특히 재판 청구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데, 요거는 사실은 인제 저희가 사법제도랑 또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겠죠.
입법, 행정, 사법의 사법과도 굉장히 큰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범죄 피해자에 관련돼서 뭐 구조라든지 뭐 국가배상 관련된 논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약간 사법제도와 연결된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렇게 나눠보면 약간 입법, 행정, 사법 관련된 권리들, 기본적 인권 중에서 관련된 권리들을 저희가 참정권 또는 청구권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참정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약간 법률에 근거를 해서 나와야 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권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걸 내가 막는 거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신체의 자유나 아니면 뭐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이게 있는 거니까 그냥 방어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참정을,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하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투표를 할 건지, 어떤 방식에서 청구를 할 건지에 있어서는 법률에서의 형성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자가 좀 정할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시스템 명확하게 할 거잖아요. 약간 법률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권이 원래 그렇거든요. 사회권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사회권이 가지는 어떤 형성적인 측면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 인권들을 좀 분류하면 또 이게 네 가지로 구별하는 견해가 이제 과거라고 하면 한 200년 전에 이제 각광을 좀 받았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평등권이 요새는 또 평등권이 되게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가, 차별금지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평등권이 뭐 이제 그 자유와 평등, 이게 또 한 축이었던 것이니까, 이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에서는 또 평등권 얘기가 좀 약간 빠져 있었으니까 평등권을 또 따로 독립해서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재산권은, 사실은 재산권의 출발은 가장 먼저 됐거든요. 보시면 역사가 이 과세에 대한 국회의 동의잖아요. 과세 국회 동의. 1628년에 영국의 권리청원에 보시면 이 재산권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처음에 보면 그때 그 마그나 카르타도 보면 재산 함부로 왕이 뺏어갈 수 없다. 그 내용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드는 이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은 이제 국가로부터의 그런 부자벽 부자에게 징수하는 조세의 저항이라든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또 재산권에 되게 일정한 또 그런 제약들을 만들어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재산권이 좀 자유권적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이 사회권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제한이 많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자유권, 신체의 자유 뭐 이런 자유랑도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재산권의 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 생명권, 신체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래서 각각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각계격파를 하면 뭐 좋겠지만, 뭐 그러면 헌법을 전문적으로 또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일단은 간략하게 지금 헌법에 대한 개관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인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그 각각의 내용마다도 뭔가 어떤 논의하는 논의들의 지점이 좀 다를 수가 있겠구나. 뭐 이외에도 더 많은 더 자유 아니면 인권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뭐 이 정도의 것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열고 하고 싶었는데 이 PPT 안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 일단은 뭐 하나씩 본문을 좀 보시면, 10조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이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자유롭게 어느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뭐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가장 뭐 코어가 되는 것이 여기서 다 싹을 틔워서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거니까, 행복 추구권이 이제 가장 뭐 포괄적인 기본적인 인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조가 사실 11조에 평등권이 지금 빠져 있는 편이긴 한데, 11조에 사실 평등권이 있었고요. 그 건너뛰어서 12조에 신체의 자유가 있었던 이유는 재산권과 함께 신체의 자유가
이런 인권 문서, 헌법에서의 인권 문서의 거의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 국왕이 내 마음대로 정적을 제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12조 1항의 제 끝에 처벌, 보완, 처분, 강제 노역인데 결국 이 형사처벌을 말하는 거거든요. 형사처벌 누군가를 벌하게 하고 싶으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오늘날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FM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누군가를 어딘가에 깜빵에 가두고 싶다라고 하면 FM대로 거친 다음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처벌을 하기 위한 전제 절차로서 저희가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데 그때 이렇게 체포 구속 이런 것도 국가가 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말고 영장주의에 따라서 사법부인 법관의 관여를 받은 상황에서 진행해라라고 하는 것이 12조도 조문이 사실 굉장히 한 8항, 7항, 8항 계속 늦게까지 있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서 그렇지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어요. 12조에. 그 외에 13조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도 있었지만 넘어가서 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 2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정도가 특히 이런 자유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권리, 인권으로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사회권은 뒤에 이제 31조, 34조, 35조인데 보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권리를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이제 이것만 봐서는 잘 쉽게 알 수는 없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데 그럼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최저 생계비를 얼마 줄 것인가? 그거는 나라의 예산이나 어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형성을 해서 만들어가는 권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데 국가가 계속 이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할 테니까 그때 이제 뭔가 방어를 하면서 이런 것들 주장하게 되는 권리라서 이런 빨간색이 되게 자유권의 코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이 사회권의 또 34조 같은 경우 코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이런 게 저희가 아까 참정권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청원권,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제 청구권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다 보시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법률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이런 참정권이 형성되고 법률에 의해서 이런 재판 청구권, 청구권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크게 다시 돌아가서 요 네 가지 권리의 내용들. 그러니까 자유권은 빨간색, 사회권은 파란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스펙트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될 큰 자유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이고 저희가 또 이 부분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은 주로 이제 자유권은 소극적인 권리 거죠. 소극적인 게 뭐냐면 소극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남한테 뺏어갈 때 뺏어가려고 할 때 내가 방어하는 거죠. 야 나는 이런 자유가 있다. 내 신체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뺏어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디펜스하는 것이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 특히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권 같은 경우는 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라 이런 내용인 거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재판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너가 이 내용을 받아줘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회권이 방어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 이거 이렇게 보다기보다 약간 스펙트럼으로 어떤 것을 봤을 때 주로 자유권은 이런 방어적인 권리들이 이제 많은 편이고 사회권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들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법률의 형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마라.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반대로 최소한으로 보장해라. 같은 내용일 수 있죠. 본질 내용을 밖에서 침해하지 말고 말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적어도 내 동심원의 최소의 이 내용은 확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도 보장이나 본질 내용 큰 침해가 지금 같은 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 방향이 다른 거죠. 본질 내용은 이 밖에서 들어올 때 막는 거고
사람들은 "야 이 원은 좀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좀 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좁게 설정한 거 아니냐." 최소한도 보장이나 본질 내용은 같은 어떤 기본권의 어떤 인권의 어떤 범위가 있다고 쳤을 때 본질 내용 침해는 밖에서의 침입, 외부적인 침입에서 방어하는 때 하는 내용일 것이고, 반대로 최소한도는 "야 이거 너무 적게 설정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하는 거라서 다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약간 그 결이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다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다르다고 볼 수 없는데 약간 말을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인권이 있는 건 알고 참 좋은 걸 알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 헌법에서 제가 한번 봤듯이 이 37조 2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모두한 자유와 권리가 여기서 보면 뭐 자유는 자유권일 것이고 권리는 이제 뭐 사유권, 청구권 다 포함되는 거라서 뭐 이거 자유와 권리를 합쳐서 그냥 인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모든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제 헌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FM 이 조문이 있으니까 쉬운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30조 이항 조문이 없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냥 개념상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논의들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나름의 이제 논증을 했던 편인데, 예를 들면 이 37조 이항이 없는데 제한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둥 아니면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둥, 오히려 이거는 그 보호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애둘러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헌법에 직접 이 37조 이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한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국식으로 딱 좋죠. 명쾌하게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또 쉽게 제한이 되는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애둘러 얘기하면서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정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또 쉽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야 좀 덜 제한해라라고 말하는 이 논리들이 좀 약간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런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목적의 발생을 위하여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절해야 되고, 방법의 적절성,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 그렇죠. 침해 최소성 아니면 필요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된다. 보호하려는 공익은 저희가 알겠는데 침해되는 사익은 결국 사익이 주로 제 인권이 되겠죠. 어떤 인권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공익이 커야 되는 경우, 이러한 4단계 적정의 4단계 테스트를 거쳐서 이걸 거쳐야지만 정당화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권을 제한할 때는 이게 딱히 뭔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거니까 딱 이게 떨어지는데, 사유권으로만 가면 사유권의 속성은 약간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형성을 하는 거라고. 최저 생계비를 얼마나 측정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들어가는 법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만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이 헌법재판소로 왔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겸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 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특심, 행위 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다 좋은 내용인데, 내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나도 난 법만 아는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 했는지, 그 정도만 가지고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다 계산기 두드려 봐가지고 국민 소득의 총 통계를 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직접 어떤 통계를 굴려가지고 어떤 걸 나오면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재판하는 사람이고 법만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최소한의 조치를 잘 했는지 정도만 내가 좀 기록으로 좀 보겠다. 통제 규모 장악하기 때문에 약간 나는 좀 약간 자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부분을 다했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 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한 경우에 하나에만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엔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 이거를 지금 원고 보고 입증하라는 거잖아요. 전혀 하지 아니하다, 현저히 불리합리하다. 이거는
이 금액이 이 정도로 안 해준 거는 국가가 완전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원고가 청구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입증이 되겠습니까? 입증이 안 되니까 이제 사실은 합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원래 이 사회권의 속성 자체가 만들어지는 속성인데 어느 정도가 채워져 있고 이거인지는 내가 알기가 쉽지 않다는 면에 있어서 자유권을 제한할 때는 이렇게 딱 네 문장으로 딱 떨어진 다음에 아주 스마트하게 야 이거 제한하는 거 이게 맞냐? 어, 너 이건 제한하는 수단이 좀 이상한데? 라고 따지는 거는 따박따박 잘 따질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형성해야 되는 어떤 그 인권, 특히 사회권에 있어서는 이게 헌법 재판까지 오게 되면 이제 크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다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이 많은 거죠. 할 말이 없어서 오히려 더 말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렇다고 이제 사회권의 제한을 이렇게 보시기보다 사회권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거를 그냥 저희가 헌법재판소 이 결정내만 보고서 그냥 뭐 국가가 알아서 잘했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입법부,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특히 그런 정책을 믿는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게 불합리하게 다른 데 전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에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 있어서의 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문제랑 같이 해야 될 문제여서 그걸 이렇게 치사하게 재판으로 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재판하지 말고 사실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이제 그런 정당에서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는 영역이 특히 이런 사회권과 관련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인권이 어떻게 보면 인권이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권이 있는데 그걸 어떤 공익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근데 일단 다 제한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제한하는 목적이 그래도 뭐 처음부터 진짜 뭐 그런 악한 목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권과 이 어쨌든 공익 추구의 조화, 인권도 보장하면서도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공법, 특히 헌법이나 행정법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작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본 거지만 실제에선 단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개별 조문의 어떤 조문들 내용이 처음부터 진짜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인권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대부분 공익을 추구해서 만들다고 만든 조문들인데 알고 보니 인권을 좀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선을 넘어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저희가 법 개정도 해야 되고 또 입법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통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과 이 공익이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거는 다시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법치주의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안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37조 이항에 관련된 내용인데 37조 이항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한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말 그 제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어떤 기본적인 내용도 규정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 제정되고 하는 건지 이런 테스트 방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익과 인권의 긴장 관계를 좀 파악해 봐야 된다. 결국 이게 정당한 법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법치주의 법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법률,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정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권까지 고려한 법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들을 같이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보시면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 남용으로부터 법치구가 이런 시하면서 형식 법치구가 이념도 있지만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소재는 실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도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잉금지 원칙이 뭐냐면 이 자의금지 원칙은 사실 평등권 심사의 심사 기준이었고 과잉금지는 이런 방금 봤던 예, 자유권 제한할 때 나오는 요거잖아.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고
침해가 최소화해야 되고 그쵸. 그 방법은 비교 형량하는 거. 형량하는 거. 요 네 가지를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37조 2항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는 요 문구를 가지고 이 네 줄의 썰을 푼 거거든요. 요걸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전혀 하다든지 현저히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정말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닌 이상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사회권 제한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과소보호금지 또는 평등 원칙에 위반해서도 나오는 논의들이거든요. 주로 이 사회권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권에서는 정말 이거 진짜 약간 정말 이거 일반적으로 한 거 아니면 봐주겠다는 게 자의금지 원칙이면, 과잉금지 원칙은 좀 더 약간 그 테스트가 좀 셌던 거잖아요. 네 가지로 나왔던 거. 이게 결국에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과잉금지 원칙이나 자의금지 원칙도 여기서는 법치국가 원리랑 연결시켜서 저희가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희 인권 보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헌법적인 논의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초두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명쾌하게 확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오다 보니까 이게 과잉금지 원칙인데 법치국가의 원리랑도 관련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약간 그 삼권 분립이랑 관련되는 것 같은데 아니지, 하지만 또 이게 인권 보장이랑 연결돼 있고, 뭐가 이게 딱딱딱 명쾌하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명쾌하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약간 누더기로 만들어진 걸 약간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 거다 보니까, 분류를 한 거다 보니까 확 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 과잉금지 원칙, 자유금지 원칙 같은 게 테스트가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인권이 되게 중요한데,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공익과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겠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저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금지 원칙의 그런 방법의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 내용이 있는데요. 좀 시간이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어서 여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